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을류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절기상 한로절이었죠. 한로절. 그래서 이 한로절이 되면서 경자년 을류월에서 경자년 병술월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원령이 을류에서 병술로 바뀌었을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굉장히 민감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대운이라는 거 한 것이 다 있습니다. 대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운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무속인들은 대운 이렇게 하면, 대운이 뭐예요? 한자로 큰 대자, 운전할 운자, 이렇게 대운을 쓰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대운하게 되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주기에 10년 주기의 큰 틀에 운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의 운세이기 때문에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남자는 이러한 대운을 타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운의 흐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 원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주 원국은 제가 표현할 때 씨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씨앗은 뭐예요? 심어봐야지만 이것이 잘 크는지 잘 못 크는지, 쭉정인지 아니면 알곡인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조금은 좋은 사주일 수도 있겠고, 조금은 나쁜 사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씨앗이 좀 실한 사주일 수도 있겠지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씨앗이 좀 약간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실하든 실하든 간에 그 씨앗이 어느 텃밭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똑같은 씨가 있는데 민들레 홀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씨앗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햇볕과 물을 충분히 받게 되면 잘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악산 같은 바위 틈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운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명식,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10대 운으로서 이렇게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년은 양의 해이기 때문에 양남은 순행하죠. 병술에서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으로 순행하는 것이고, 경자년은 양의 해이기 때문에 여자는 대운의 흐름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병술에서 을류 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리 기초 배울 때 사주를 세우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태어난 이 날짜를 보고 연주 세우고요, 월주 세우고, 일주 세우고, 그 다음에 시주를 세우죠. 생년월일 시를 알면 요 4개는 세울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사주를 다 뽑고 난 연후에는 그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대운을 계산해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태어난 연이 양남음녀라고 하죠. 양남음녀. 양남음녀라고 해서, 양남음녀는 대운이 순행하고요. 순행. 그 다음에 양년은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해요. 역행이 순행이 좋고 역행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 역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쉬운 말로 이거는 명리 배울 때 구구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 명식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생년월일 가지고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사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만세력 앱이 매우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명리만 배울 때 만세력 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손으로 대운, 세운, 사주 원국 이렇게 다 해서 풀이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세 자체가
월주 자체가 을류에서 병술이 되어 있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이 남자는 순행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역행하게 되어 있다. 대운이 정해대운에서 병자대운으로 바뀌면 그만큼 또 환경이 바뀌는 거고요. 무자대운에서 정축대운으로 가면 또 10년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 원국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60%의 어떤 막중함이 있다라고 하면, 대운 보는 것은 40% 이렇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전체를 못 보는 것이고요. 사주를 이렇게 원국을 볼 줄 아는데 대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분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데 이 나머지 40%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국은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는데,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주가 대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임진대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거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100% 사주를 우리가 감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요것만 해서 또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무자년 안에 또 세운이라고 하는 또 연운이 들어가 있죠.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운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 대운, 그 다음에 세운, 월운까지는 우리가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쪽을 많이 생각을 하냐면, 공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신살 같은 걸 많이 얘기합니다. 뭐 백호대살이 어떻고, 12신살이 어떠서, 지살은 어떻고, 연살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삼재 얘기를 많이 하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공망이 되면은 뭐가 안 좋다는 건지, 그죠? 공망이 됐을 때 안 좋은 거, 그러면 공망이 안 됐을 때 좋은 점은 또 뭔지, 이런 거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 원국, 대운, 세운을 분석하는 것 더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공망이라고 하는 것에, 신살이라고 하는 것에, 삼재라고 하는 것에,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제가 또 사주 분석에 앞서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자, 대략 사주 보는 것 이렇다라고 하는 것, 원국 보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 분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은, 자, 한로절 들어왔고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겠습니다. 그러면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고요. 그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인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일간 을목, 일단 목이라고 했으니까 나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요. 근데 어저께 간목을 했고 오늘은 을목이죠.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을목은 양목인 간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라고 해서 음목이다라고 하죠. 자, 간목은 양목이고요. 을목은 음목이 되는데, 두 가지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다라고, 대립목 아니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립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립목이 되는 것이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라고 했어요. 큰 나무, 예를 들어서 큰 소나무, 큰 은행나무, 500년, 1000년 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 한 10사람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둘로 잡아야지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들도 있죠. 그러한 나무를 간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유목이라든가, 양유목 내지는 화초와 같다라고 해요. 화초, 그래서 풀이라든가 잡초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풀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죠. 개나리 같은 것이 회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벚나무 같은 것, 그 다음에 목련 같은 경우도 회목이죠. 그 다음에 회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풀 같은 경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피우는 장미라든가, 플라타나스는 아니고 안개꽃 같은 거는 회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둘의 특징은 뭐냐면, 대립목은 일단 성질이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했죠. 거의 버드나무 같은 거예요. 버드나무, 능수야부들 있죠. 버드나무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연하면 부드럽죠. 부드러운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키우면 되는 것인데, 갑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단단하고 곱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쓰게 되는데, 이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는 동량지목이 있다 내지는 동량지제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뭐예요? 국가의 동량지목, 국가의 동량지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이고요.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동량이 있어야지만 기둥도 세울 수가 있고 대들보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하고 고든 그런 재질을 쓰는 것이고요.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옛날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볕단 같은 경우 지붕을 이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 볕단 가지고 기둥을 세우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주로 꽃을 피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큰 틀의 중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목이었을 때는 을목과 같이 꽃을 피우는 꽃나무로 볼 수가 있어서 그때는 병화 개수를 같이 쓰는 것도 맞지만 갑목 같은 경우는 성목, 즉 다 자란 나무, 사목이 아닙니다. 사목은 죽은 나무를 뜻하는 거고요. 성목은 살아있는 나무인데 다 자란 나무죠. 그러면 다 자란 나무를 그냥 하염없이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꽃나무는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갑목 같은 경우는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죠. 그래서 성목을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큰 도끼라든가 이런 걸로 작벌을 해야죠. 작벌한다 그래요. 나무를 베어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거다. 쉬운 말로 큰 나무를 베어낼 때 여러분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끼라든가 큰 톱 가지고 나무를 베어냈죠. 그 도끼라든가 톱을 쓰다 보면은 도끼 날도 무뎌지게 되고 톱의 날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로서 다시 다듬어서 그 칼날을 예리하게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라도 나를 이렇게 벼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극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갑목을 작벌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배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경금 같은 거 이런 걸 쓰기는 그렇고, 병화개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원령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원령, 월지,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령은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이죠. 계절. 지금 제가 신유술월은 가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을. 근데 신월이라고 하는 건 초하가 아니죠. 초추죠.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월, 이제 엊그전까지 6월이 했는데, 이건 중추라고 해요. 가을이 이제 깊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술월은 모추라고도 하고, 내지는 맹추가 아니고, 개추라고도 합니다. 모추, 개추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술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러한 환절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유술은 제가 항상 신유술은 뭐라고 했어요? 신유술은 서방, 서쪽이라고 했고,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금이 강한 것이고요. 술월 자체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토왕절은 뭐예요?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쪽에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쪽에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비 남쪽에 있으면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술이라고 하는 술토는 토이면서도 신유술 서방에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환절기,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절적인 특성은 술월이죠. 가을입니다. 신유술, 술월 자체가 이런 금요왕계절 숙살지 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후 자체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한 달만 며칠만 지나면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한랭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랭하다 뭐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차갑다, 춥다는 어떤 개념? 그렇죠. 따뜻하게 해야 되는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 중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입니까? 젖은 땅입니까? 얘네 술토와 미토는,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술월은 기후는 한랭하면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하죠. 한랭하면서 건조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모르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조건? 한랭하고 건조한 때에 태어났는데, 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에는 뭐예요? 태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지금 술월이면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면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 양지도 굉장히 왕한 단계는 아니죠. 일간은 매우 약한 단계에 있으면서 술월은 어떤 단계? 토가 왕한 단계.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뭐예요? 신약, 재, 왕한 그러한 단계, 다른 말로 재다 신약한 단계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술월의 마른 땅에 을목이 태어났다라고. 차가운데 마른 땅에 을목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마치 선인장과 같죠. 선인장 내지는 풀이 있는데 마르고 건조하니까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은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좀 덜 드는데,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갈 때 이제 반팔 입고는 못 나갑니다. 지금도 저는 운동을 나갈 때 불과 2-3일 차이인데도 지금은 반팔 입고 못 나가요. 지금 긴팔 입고 나가요. 근데 좀 움직이면 좀 덥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패딩, 좀 두툼한 패딩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화초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줘서 키워야 되는데 물만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화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일단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술토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땅에 아무리 씨앗을 심고 화초를 심는다 하더라도 발화가 되지 않고 발육이 되지 않죠.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 같은 것,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놔볼까요? 유금 같은 것이라든가 천간에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유수를 생조해 줘야지. 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만 있으면 금방 마른 땅에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개수로서 을목을 자부하지만 개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생주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은 어떻다? 한랭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렇게 조우도 함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 포인트, 수가 먼저 필요할까요? 화가 먼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을목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먼저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놓은 연후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조한데 햇볕만 있으면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을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뿌리 있는 개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화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화가 없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화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뭐는 있어야 된다? 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술월의 을목에 배양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은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술토인데, 이 토는 양토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인데, 을목은 음이고 술토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죠. 정제. 그래서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정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을목은 수월에 약하고 토는 왕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다신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이 수월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제다신 약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글자 중에서 목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술월하고 일간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한 조짐이 있다, 천성적으로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주 볼 때는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은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많은 재성을 제다한 것을 신약해서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약한 일간이 저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 선생님,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네, 그러면 정관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격을 벌써 여기서 말했죠. 자, 재성인데 관성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관계죠. 근데 똑같이 일간이 약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관이 많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재살태과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선생님,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이기 때문에 살은 아닌데요. 제살, 제가 태왕이죠. 이거는 태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정관도 마치 그 작용은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정관이라고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재관이 너무 많다, 재살이 너무 많다,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자, 술, 월의 토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중에 다시 경금이 있어서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했겠죠. 수라고 하는 건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자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지만은 을목이 톤근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단 괜찮은 게, 경금이 수를 생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수가 금의 생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게 되겠고요. 일지 자체가, 오늘은 일지가 아까 뭐였죠? 자, 을유일주가 되겠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깔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을유일주면, 자 보세요. 술월의 유금,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유금을 보고, 예를 들어서 시가 또 신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관살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 제살태양으로 보는 것이 더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병화가 이렇게 월간에는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가 금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해서 뿌리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경금을 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내가 살아야지만 상관 제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 또 상관 경관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도 나를 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 경관이 아니라 많은 관살을 갖다가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요. 여기에 핵심은 자수에 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을목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또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로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신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갑신시. 이거 갑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월인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 유, 수를 모두 가지고 있죠. 이거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유가 여기 있고 뭐 신이 여기 있고 해도 술월에 신유수를 다 갖추게 되면 위치와는 상관없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신유술 방합하게 되면 어떤 오행이 왕해진다?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거기다가 경금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왕금에 해당이 되는 거, 엄청나게 관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제살태왕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신유술 방합을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살중신경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서 관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명 같았을 경우에는 진짜로 관사는 뭐예요? 남자, 남편, 직장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남자로 인해서 좀 매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겠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수 있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수의 수, 일단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에 둥둥 조금 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물상으로 요렇게 되면 물상으로 보면 뭐냐면 저 설악산, 악산 돌틈에 뭐가 있냐면 작은 화초가 하나, 꽃나무가 야생화라고 하죠. 거기 꽃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약하게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것은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있어 가지고 작은 화초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병화를 보면 꽃을 피우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경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악산에 그것도 흙이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틈에 물 잠깐 있는 그런 곳에다가 화초가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돋보이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도도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은 있지만 내가 사는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목을 보게 되면 이거를 이런 경우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락개갑. 을목일간이 약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겁재인 갑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등락개갑해서 이때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간이 갑목일 때는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간이 을목일 때 논하는 것인데 좀 문제는 뭐냐면 갑목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수운이라든가 목운으로 가가지고 을목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좀 더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병자시 같은 경우도 병화가 월간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하나 있지만 역시나 병화도 뿌리가 매우 약하죠. 을목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수에 뿌리를 두는 것은 아니죠. 자수는 을목을 생조해 줄 뿐이지 을목이 뿌리를 내리진 않습니다.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수는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해수는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면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정해시였으면 어떨까요? 저는 정해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주가 해수를 다시 봤기 때문에 좀 사주가 한습해질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을목이 여기에 뿌리를 들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중에 갑목이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 사주는 그래도 내가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잘 살 수 있는 그래도 어떤 근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간인 을목이 시지에서 이렇게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도 술의 뿌리를 둔 것보다는 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병화가 더 좋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들어온 것이 약간은 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왕절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빛을 가리는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을 용시하는 이제 을목이 인에 여기다 뿌리를 뒀고 자수의 어떤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이 정도면 왕할 필요는 없는데 이 토를 제해주는 것이 화도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을목도 재성이 너무 왕해서 땅속에 묻히는 것을 좀 모면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무인시가 아니고 기묘시였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묘의 을목이 뿌리를 둬야 되는데 묘유상충하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후해야 된다니까 신사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신금 투출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월에 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방합 중에서 준방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를 보게 되면 준삼합도 만들 수가 있죠. 준삼합. 결국 뭐예요? 금이 왕해지면서 여기 경금도 투출하게 되고, 더 문제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 보게 되면 바로 직극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시 잡는 것, 화를 따질 것이 아니라, 토왕절이 아니라, 이거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을 많이 보게 되면 을목은 뭐예요? 금방 상해를 봐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진짜 잘못하면 조년에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신사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